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네, 우리 오늘은 3강 페르시아 제국의 형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두 번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와 두 번째는 사사낭조 페르시아예요. 자,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어디에서 형성됐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지역은 바로 서아시아야. 서아시아가 지금 이제 어느 나라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좋아요.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란, 이라크 있는 영토를 이제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했는데, 서아시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운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서아시아 우리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렇지. 서아시아에서 그렇지, 포타미아 문명이 형성이 됐었다라고 배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무슨 문명이야?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고 있죠. 그쵸?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손가락 두 개로 복습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무엇 사이에?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형성이 됐어요. 누가? 수메르인이 무슨 문자를 사용했다?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래서 메소, 무엇 사이에, 포타는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형성되었었던 비옥한 초승달지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 배웠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어느 나라였었지? 그렇지, 바빌로니아라고 있었죠. 그쵸? 바빌로니아. 자, 바빌로니아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까지 먹고 점점 성장을 했어.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영토를 넓히고 전성기를 일으켰었던 바빌로니아의 왕은 누구야? 그렇지,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이었었다. 함무라비 왕의 업적으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배웠지, 뭐 배웠어요? 그렇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 법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렇지, 복수주의적이다. 사람을 죽인 자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똑같이 팔을 부러뜨리면은 팔을 부러뜨리는 거야. 이런 면에서는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그렇죠, 계급끼리 차등 적용이 되는 거야. 만약에 노예가 귀족의 눈을 멀게 했으면은, 그렇지, 똑같이 눈을 멀게 하죠. 하지만 이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면은 그냥 돈을 지불해주고 끝이 나죠. 그쵸? 그리고 본인의 노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예를 이렇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노예의 몸값의 반만 지불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래서 계급 간 차등 적용이 되었었던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아마 세계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빌로니아가 있고 신바빌로니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빌로니아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었지? 강력하게 철기를 썼었던, 잔인했었던 민족 누구였죠? 바이킹, 노르만족이 나오는군요. 누구였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얘기할까? 맞아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철기를 사용했었던 이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에는 여러 소국들로 다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인이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하게 돼요.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다. 근데 이 서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아시리아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해요. 강압적으로.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한테 원래 이 서아시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피지배층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피지배층들한테 세금을 훨씬 더 물려요. 세금을 더 물리고, 그리고 이제 차별까지 해버리니까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중국사를 배워볼 건데, 이제 살짝 찍어먹기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우리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나라라고 있거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 진시황제도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억하심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다고 한들 그 지역에 있는 피지배계층을 너무 강압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꾹꾹꾹꾹 눌렀던 게 뻥 하고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는 이 피지배층들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아시아를 다시 한번 재통일하는 거. 아시리아가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었던 때는요, 바로 기원전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원전 7세기가 돼요. 자, 그런데 바로 그로부터 6세기, 기원전 6세기경에 서아시아를 재통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아시아 재통일,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의 키워드가 된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배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페르시아가 최초로 통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 재통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아케메네스죠. 아케메네스 왕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서아시아를 다시 한번 재통일하게 된다. 키워드는 재통일이라는 거. 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지, 선생님이? 우리 조상의 지혜도 알아가고, 그쵸? 왜 배운다 그랬는지 까먹었어. 별로 이거 벌써 이틀 전인데 까먹었어. 당연히 이제 선현의 지혜들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뭐 민족과 동족의식을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과거를 반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학습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더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시리아가 강력하게 탄압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된 거를 보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피지배층들을 관대하게 수용해 주면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리아는 가혹한 통치에 따라 가지고 반란으로 멸망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학습이 된 거야.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에 페르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정책으로 오랜 변형을 누렸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피지배층들의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근데 이게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턱대고 다 존중을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아, 어떻게 해줬냐면 세금, 여기에서 아시리아에서는 세금을 가혹할 정도로 많이 걷었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 페르시아는 세금을 내는 피지배층들의 문화나 종교를 수용해줘요. 그러면 확실하게 명분이 살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오랜 변형을 누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분석해봐. 아시리아는 강압적인 통치, 서아시아는 어땠다? 관용정책, 관대하게 수용해주는 관용정책을 펼쳤다. 이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지도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뭔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
이 원래 이 초록색이 아니었는데? 여기 있네. 자, 새로운 신상 색깔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색깔이 난 처음 써보거든, 얘들아. 신선한 색깔인데 한번 봐봐. 바로 키루스. 신기하지? 자, 키루스 2세. 장미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장미 색깔 같죠? 자, 키루스 2세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인물은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다리우스. 혹시 여기에서 오버워치라는 게임 해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들어 볼까? 오버워치 2명밖에 없어? 3명? 한 번이라도 해봤다. 지금 안 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한 번이라도 해봤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왜 우리 이집트 신화 얘기했을 때, 오시리스래, 죄송합니다. 그 아누비스 신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아누비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게임 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것도 깜짝 놀랄 거야. 다리우스 1세가 무엇을 만드냐면, 도로를 건설해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한단 말이야. 행정수도인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왕의 길. 오버워치 맵에 이렇게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화물을 밀고 가는 맵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 알고 보면은 더 풍성하게 우리 세계사를 알면은 뭐든지 더 2배 이상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고요. 나는 이렇게 많이들 안 할지 몰랐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한 2~3명밖에 없다는 게 충격적이긴 한데 자 키루스 2세입니다. 일단 키루스 2세는요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요. 영토를 확장을 해가지고 저기 그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내게 되면서 정책이 뭐야? 정북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주었었냐? 이 피지배층들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영토를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융합이 되는 거니까 피지배층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딱 선언을 합니다. 고대 인권 선언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키루스 2세의 원통이에요. 키루스 2세의 원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라고 하는 그 원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진흙으로 구워낸 동그란 원형 기둥이란 말이에요. 원형 모양의 통이다. 그래서 원통이야. 그 옆에는 이제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글씨가 서아 시안에 그러면은 어떤 글씨가 써져 있을까? 문자 어떤 문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정답 박수 한번 줍시다. 야, 뒤에 3명 뭐야? 박수. 자, 좋아요. 이렇게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키루스 2세의 원통을 보면은 쐐기 문자로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고대 인권을 보호하는 고대 인권 선언과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냐면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겠어? 이제 너희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 우리가 두루 수용하겠다. 그래서 관용 정책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겠습니다. 수용보다는 존중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루스 2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 자, 전성기의 기준이 뭐지? 잘 번성했을 때 땅이 끝에 맞아요. 가장 잘 나가는이 아니라요. 잘 나가는이 뭔데 그 기준이. 자, 바로 영토 범위를 넓게 확장하는 왕이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다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사 배우고 넘어온 친구들이 태반이죠. 저 거의 전부인데. 뭐 고구려에서는 전성기 누구야? 광개토대왕. 그렇지. 자, 가장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는 문자왕이었어, 문자왕. 장수왕 다음에요. 장수왕 다음에 문자왕이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고구려 총 영역 범위가 넓었던 때보다는 전성기, 광개토 대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 이유가 개인이 얼만큼 영토를 많이 확장했냐, 그 범위로 이제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리우스 1세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넓어진 영토를,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20여 개로 나누어
이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을 파견한다. 근데 얘들아, 이거 약간 주의 봉건제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 왜? 이 주나라의 수도는 어디라 그랬었죠? 호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지방 더 넓어진 이 황허, 창장강 이남까지 넓어진 영토를 본인이 왕 혼자서 개인이 다 이렇게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신하, 일명 가신을 제후로 책봉을 해요. 근데 이게 혈연 관계의 가능성이 높았었다. 형제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척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제, 또 종법제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놔. 그래서 나한테 충성을 하면은 봉토를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봉건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원활하게 지속되지는 못했었죠. 그게 이 다리우스 1세도 어떻게 딱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었었는지 모르겠지만 20여 개로 이제 지방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통치 구역을 나눠요, 전국을. 그리고 나서 우리 조선은 몇 도로 나눴어? 8도로 나눴었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20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총독을 파견해. 근데 이 총독이 내가 왕이 되리냐 하면서 자기 맘대로 막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을 파견해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을 감찰하는 감찰관을 파견하는데 그 감찰관들을 지칭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의 눈, 왕을 대신하는 왕의 귀나 왕의 눈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하면은 왕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지겠죠? 그쵸? 잘 안 보이신다면은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쪽으로 당길게요. 잘 보이시나요? 좀 괜찮아지셨나요? 네. 이렇게 왕의 눈, 왕의 귀를 파견했었다. 그러면 이것은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중앙 집권에 크게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우스 1세는 또 요게 이제 첫 번째 업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 업적은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왕의 길은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였었던 니네베를 거쳐가요. 그럼 페르시아의 수도는 어디였냐? 페르세폴리스였어. 근데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가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왜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이니까 여러 종교와 민족이 다 함께 어우러진 국제적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도로만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네베.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네베, 저건 너네베. 자.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마다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뭐 언어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고 특히나 뭐가 달랐냐면 도량형이라는 게 달랐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친구들 수준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자면 자, 여러분들이 학원 끝나고 이제 딱 점심시간이죠. 점심을 먹으러 이제 1층 뭐 음식점에 들어갔어. 아주머니 여기 제육볶음 1인분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 제육볶음 1인분은 뚝배기에 나오고 옆에 가게를 가니까 제육볶음 1인분 주세요. 그러니까 고기는 굉장히 조금이야. 그리고 이 양도 요만큼밖에 안 나와. 제육볶음 1인분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는 대접에 나와. 이래 버리면은 뭔가 다르잖아. 1인분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 도량형도 마찬가지야. 무언가를 부피나 길이, 넓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역마다 다 달랐다는 거야. 그럼 이걸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도량형을 통일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사용하는 화폐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는 새로 이제 정복했었던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다?
그렇지. 관용 정책이라는 포인트 짚어주시면은 이거를 문장으로 풀면은 정복 지역 주민들의 종교와 전통을 인정하여 관대하게 통치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와 전통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자체를 이제 존중해 주는 태도 자체가 에티튜드가 달랐어요. 아시리아는 인정해주지 않아. 그렇지, 강력하게 통치해. 하지만 페르시아는 인정해주고, 이 페르시아 자체가 다민족적이고 다종교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했었던 페르시아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우와, 선생님 생각보다 영토가 되게 넓네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될 수 있으면은 보여주고 싶은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페르시아, 그럼 번영을 누렸겠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몇 번이었었다? 2번이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말은 즉슨 페르시아가 한번 멸망을 경험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멸망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이따가 배워볼 그리스, 5강이거든요. 5강의 그리스 세계, 지중해 세계, 고대 지중해 세계, 그리스와도 이어지는 맥락인데, 자, 요거 한번 싹 지워도 될까요?